자, 그럼 이제 마지막 꼭지로 가채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지원 전략을 해야 될지를 제가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수능 점수는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시험 직후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점수입니다. 원점수이고요.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언제 발표됩니까? 12월 6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나타나지 않고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후에 정시 원서를 쓸 때는 원점수도 아니고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표준점수를 쓰는지 100분위를 쓰는지 아니면 변환표준점수를 쓰는지 또 더 나아가서 계열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반영하는 이 정도가 다릅니다.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지 탐구를 적게 반영하는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별로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환산 점수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 저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 단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원점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점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을 그대로 저희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대성마이맥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예상하는 각 기관별로 예측하는 표준점수 100분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점수 루틴을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점수로 막연하게 너무 투박하게 확인해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뭔가 근접한 예상치를 따라서 정시 지원이 얼마큼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수능 시험 직후, 지금 이제 오늘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원점수를 활용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종이 배치표, 원점수를 활용한 종이 배치표가 있고요. 온라인 배치표란 게 있습니다. 자, 종이 배치표는 지금 아직 우리가 자료가 안 나와서 작년 대성 학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성학원 대성마이맥에서 발표하는 이 종이 배치표란 게 있습니다. 이 풍경이 있죠? 쭉 펼쳐보고 여기 이런 과들이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눈에 보기 편하지만 이게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 100분위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반영 비율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저희 대성에서도 조만간에 또 이제 발표를 하고 인쇄물로 배부되게 됩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세요라는 게 있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요.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원점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면 고대에 자연계열은 일반어과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수학이 1.2배라고 했었습니다. 국어에 비해서.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원점수에서 특히 이제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간 1.2배의 느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금 현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국어하고 수학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선택 과목이 달라요. 국어만 해도요. 언매, 화작에 따라서 언매가 보통 점수가 유리하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작년에 270점이라는 기준이 보통은 언매 기준이니까 화작 선택자라고 하면 저기에서 마이너스 2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다. 네, 이해가시겠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배치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배치표는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계산해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라인을 보는 상대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는 온라인 배치표, 우리가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예상 표준점수 100분위가 있습니다. 또 예측하고 있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표를 부여하는 정도의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대성에서도 오랫동안 이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예측하고 있던 거랑 실제 변표까지 다 발표됐을 때 보시면 큰 차이가 없음이 이미 매년마다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거라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충분히 합리적으로 따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바로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면 불안하다의 예측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성마이맥을 예를 들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성적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후에 이게 대학별로, 자, 예를 들면은 이 대학에서 수학이 몇 %고 국어가 몇 % 반영되는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추정 환산 점수로 산출을 해줍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변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근거인 추정은 뭐예요? 예년 패턴을 감안해서 이 정도가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치인 겁니다. 이미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표준 점수조차도 지금 추정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에서 근거의 추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게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환산 점수와 또 그 추정된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기준점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성에서는 이 정도면 안정권입니다 라고 하면 파란색, 그럼 불안하다,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점점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러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치로 판단해 보는 것도 여러분 입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오늘이 지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부터 면접이랄지 논술고사의 응시 여부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원점수로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매우 직관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다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상으로 다 서비스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을 이렇게 조합해서 가군에 이렇게 써보고 나군에 이렇게 써보고 모아놓고 다시 그 대학끼리 모집 단위끼리 비교를 하면서 최적의 선택을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본 흐름은 실제 점수가 나와서 정말 정시 지원하는 것과도 똑같이 가는 건데 단지 이 단계는 뭐다? 여러분의 이 원점수가 어떠한 표준점수 100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를 바탕으로 또 대학교에서도 이걸 활용한 게 합리적으로 예전에 이래왔기 때문에 발표된 걸 근거로 추정을 해서 현재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께 점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지 원점수가 이러면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뭐 등급이 1등급이니 2등급이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투박한 방법이에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배치표 한 장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점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길 바랍니다.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능 성적 발표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받게 되는 보통 학교가 대부분이겠죠. 학교에서 이런 식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원점수는 없고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한 후에 이 점수를 환산을 하는데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역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선택 과목별로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반영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대학에서 가져가게 되는 환산 점수를 산출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똑같은 방식을 거쳐서 변표가 반영된 최종 실제 환산 점수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 원서를 쓸 때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대성에서 제공하는 이 모의 지원과 같은 지원 경향성을 전체로 참고를 하면서 이 대학이 점점 몰리고 있는 그러한 지금 느낌이구나. 그럼 좀 피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좀 비어 있으니 좀 더 한번 과감하게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그 짧은 시간에서도 도움을 받으면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본격적으로 가채점 이후에 지원 전략을 성적 발표 전후로 좀 나누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뉴얼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주지해야 되는 꼭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채점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가채점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이 수험장에서 옮겨온 거잖아요.
그쵸? 옮겨온 걸 바탕으로 지금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가채점은 잠재적인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현장 그대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옮겨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또 예상 등급은 예상 등급일 뿐이지 예상하고 있는 등급 컷도 실제로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는 예상 등급을 너무 맹신해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상위 점수대보다 하위 점수대가 좀 예측이 좀 편차가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혹시라도 약간 모자라는 하위권의 점수대다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믿는 것보다는 편차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또 지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가채점은 잠재적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 원점수가 96이다, 90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국어 수학의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공통이 74점, 선택이 26점, 수학의 경우 그렇잖아요. 자, 그 중에 점수를 어디서 더 틀렸냐에 따라서 실제 최종적으로 환산된 점수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런 가채점 과정에서 이걸 좀 무시하고 적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오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만에 하나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험 보는 고사장에서 문제를 하나라도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지라는 마음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이걸로 마킹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벌써 옮겨왔어도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31번을 뭐라고 체크한 것 같아. 그래, 이거를 맞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할까라고 하면 이 가채점의 이 정확도가 점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한 경우 해당된다라고 하면 점수에 맥시멈 경우와 미니멈 경우를 좀 따져보고 범위를 좀 산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등급은 분명 국어 수학의 경우는 복잡한 계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보면 각 기관에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진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공통 선택의 점수 계산 방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법상 오차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국어에서 언매 화작의 점수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수학의 경우도 미적과 확통 간의 점수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등급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제 대학별 고사의 응시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애매한 등급이에요. 수능 최저 충족인데 애매합니까? 이미 애매하다면 대체적으로 수시 지원의 경우는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정시 지원 가능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등급이 나왔다, 헷갈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저는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혹시 점수가 정말 애매한 경우,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애매하면 좀 더 과감한 대학별 고사 응시하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정시로 넘어가잖아요. 또 하나의 피말리는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애매하면 될 수 있으면 가는 쪽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위 등급보다는 하위 등급이 좀 편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표본 특성상 아무래도 대성마이맥에 점수를 넣은 학생들도 보면은 전국의 모든 점수대가 고르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도 표본을 분명히 예전 패턴을 감안해서 좀 추정을 하긴 하는데 하위 예상 등급에 좀 편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점이 있음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쉽게 대학에 붙는 경우가 없고요. 동일한 점수여도 최대 효과를 내서 붙고 싶어 합니다. 최대 효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전화 추합으로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눈물나게 좋은데 그때까지는 피말리는 싸움이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어느 한 해 쉬운 입시 없었고 쉬운 점수대 분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별 고사를 응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정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많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대학별 고사 면접, 논술 보러 갈지 참여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고사를 응시 결정할 때는 이러한 수준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정시 지원 수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있는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가 뭐 3합 6입니다, 2합 4입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 학과를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시 지원 가능 라인과 정시 지원 라인이 벌써 확 달라집니다. 수능 최저의 경우 대체로 정시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하시면서 정시 지원 수준이 확실히 최저학력 수준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응시 여부를 꼭 결정해 주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응시할지 말지는 지원 가능한 정시 수준이 얼마냐, 상당히 관심 많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점수대는요, 정말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원점수로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280점 정도면 어디 갑니까? 210점 정도면 어디 갑니까? 궁금해 하는데 진짜 참고용으로 한번 라인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원점수 총점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게 아니라 우선 직관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할 때 큰 타겟을 이 점수를 기준으로 접근한 후에 그리고 예상치의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안정권인지 아니면 위험권인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이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라인을 형성한 후에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꼭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인문의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자로 제가 지금 보도자료로 대성에서 발표한 지원 가능한 주요 대학 학과를 지금 기사로 지금 공개되는 것들도 있으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편안한 방법은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런 고민 없이 좀 편하게 직관적으로 어려움 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채점 이후 중에 성적이 발표된 후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아직은 원서 접수 전까지니까. 자, 이때는 성적 발표 후에는 반드시 지금 전략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역시 이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하고 경쟁력을 비교해야 됩니다. 환산 점수는 대학마다 다 달라요. 내 동일한 하나의 점수지만 한양대 방식, 성대 방식 산출된 점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 총점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유불리를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를 믿으셔야죠. 잘생겼죠. 네, 우리 전속 모델인 차은우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고 한번 환산 점수로 경쟁력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정시 원서 접수까지도 발표 안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타겟 대학이 있으면 꼭 일정 체크해 두고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너무 빨리 세워서 약간의 지금 물음표인 상태에서 전략을 가지고 난 그대로 난 20일 날 다 지금 전략 짜놨으니까 원서 써버려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발표 일정까지 꼼꼼하게 사전에 기록해 놓고 해당 일자에 발표되는지 체크하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 시 유불리는 분명 판단할 게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약간 좀 정리해보면 주요 대학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표준 점수로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과탐2가 가산점이 상당히 세고요. 네, 상당히 세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역균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내신 성적이 정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도 분명
감점 요소일 수 있으니까 과목 이수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세대의 경우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문 계열이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감점 상당히 큽니다. 이번 시험 영어가 작년보다 쉽다고 했지 원래 기준치를 봤을 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7.3%라고 하는 것은 적정 난이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영어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는 충분히 변별 있는 좀 비교적 어려울 수도 있는 시험이라는 거지. 전년 대비 쉽다고 해서 이번에는 뭐 수학 완전 영어 완전 쉬웠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만큼 영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특히 연세대의 경우는 영어가 2등급, 3등급이면은 지원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영어가 2등급, 3등급 나오면 연세대 지원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자, 고려대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수능 100%로 들어가는 일반 전형이 있고 내신 성적이 좋으면 이게 정량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요. 평균 등급이 2등급하고 4등급이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으면 느낌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경우는 서울대 방식과 완전 다릅니다. 교과 우수의 반영 방식은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내신 성적이 좋은데 수능 점수 좀 모자라면 오히려 교과 우수 전형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이 각각 A형, B형, A형, B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내가 더 유리한지, 유리한 방식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인문으로 갈지 자연으로 갈지도 한번 폭넓게 4가지 버전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원 경향을 꼭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 N수생이 역대급이다라는 것 말고도 의대 증원 때문에 연쇄적으로 점수 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희대 공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늘어난 의학학 계열의 입시 경향, 서성한 중 라인까지 교차 지원 경향성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서성한의 인문계열 또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스카이 인문계하고 또 서성한의 자연계열의 교차 지원 경향성까지 매우 복잡한 상황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수를 받게 되면은 마지막 원서 접수까지 정말 여기 서 있는 저 못지않게 여러분이 전문가가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점수를 잘 분석하시고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원의 증감이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증감이 있고요. 또 모집군의 이동이 있습니다. 모집군의 이동 있고 꽤 큰 부분, 다군 이동한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어디선가 줄었습니다. 어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상 지원 가능한 그 컷들이 있잖아요. 지원 가능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 복잡한 상황들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형성해 놓은 지원 가능 점수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사이트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전년도 입결은 절대 어디까지나 참고이지 맹신하면 안 됩니다. 고려해야 될 변화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체크하는 어떤 경향성을 보는 거지 그게 그대로 올해도 당연히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만 여러분의 원서 쓸 때 가능성이 점점 올라갈 거다. 합격 가능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시 2월 인원도 막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동치는 입시 막판의 변수인데 수시 2월은요 미리 발표를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수시가 확정되고 문을 닫아야만 최종적으로 정시까지 2월 되는 인원이 발표가 돼요. 근데 이게 유예 메디컬부터 스카이까지는 2월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럼 거기가 있으면 또 아래까지 영향을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요동치는 입시 변수는 바로 수시 2월입니다. 그래서 꼭 인원들 체크해 봐야 되고 또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도 봐야 되냐면 전년도 패턴과 올해 패턴을 또 비교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예과부터 시작해서 스카이까지 2월 되는 게 있으니까 내 라인에서는 2월 되는 게 없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연쇄적인 2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환표준 점수 발표되는 게 마지막까지 요동치는 입시 변수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허를 찌르는 변환표준 점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는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점수 변동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느려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대학에서는 특정일에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수험생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고요. 마치 항공모함이 움직이듯이 이것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느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변화되는 게 생각보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느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고 살짝 기다려줘야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시 한파가 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아침은요. 기온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정말 빨리 잠을 들려고 했지만 너무너무 긴장돼서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험장에 간 수험생들 정말 전국에 많았을 거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수험생이 긴장했을까 봐 부모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한 척 했지만 부모님도 못지않게 뜬 눈으로 밤을 샜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 싼다고 해서 벌써 내가 어떤 도시락 쌀까부터 고민, 또 아침에 또 맛있게 따뜻한 밥을 또 챙겨야지 하는 이런 분들이 수험생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학부모님, 또 그에 못지않게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학교 선생님이랄지 여러 교육의 종사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하나의 관문을 거쳤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아직도 지금 일정이 좀 남아있죠.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마지막까지 정시 원서를 잘 써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힘차게 뛰어오를 그 마음 하나로 정진했던 수험생들 정말 고생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이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